이번에 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나가서 이준석 말장난하러 나간 게 아니고요. 부정선거는 토론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해서 저는 국민들께 증거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걸로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나도 안 믿었는데, 나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그야말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실제를 알리기 위해서 갔고, 그래서 저와 함께 나간 우리 이영돈 PD님과 또 박주현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들고 나가서 국민들께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충격이죠. 한번 이제부터는 이제 쇼츠 영상으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동시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실래요? 10장을 이제 부정선거했다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되물어 볼게요. 이 대표님은 몇 표까지를 부정선거라고 보실 겁니까? 이 총선이라는 건 수천만 표가 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투표 관리인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말 투표에 질 것 같아. 그러면 한 10표 정도를 빼다가 저쪽에 혼입시키면은 이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유럽의 경우에요. 몇 표 차이로 재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표라도 없는 표가 등장한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여전 대표 그런데 네. 이게 만약에 없는 표를 넣은 거였으면은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10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마이너스 10은 조작된 거라니까요. 조금 전에 10표 차이가 대수롭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500표 차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산 동구에 2276표가 투표용지 교부수입니다. 근데 투표수가 몇 개가 나왔냐면 2776개, 무려 500표가 더 나왔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본인이 입으로요, 사전투표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랬거든요. 이준석 스스로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멘트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입니까? 거기에서 삼천 3동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가 자료가 직접 옆에 있는데요. 뭐냐면은 유령 10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한테 제가 답변을 기다린 거죠. 10명이 더 없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부정선거냐 하니까 이준석이가 10표 정도야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부정선거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선거 사기 선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투표 하나하나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면 투표하러 뭐하러 갑니까? 한 표도 절대 도둑맞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표쯤이야 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위조화폐 10장이 나타났어. 위조화폐 10장이. 그냥 넘어갑니까? 위조화폐 10장이 나타나면은 당장 경찰이 수사에 나지 않겠습니까? 왜요? 혹시나 그 10장의 위조화폐뿐만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화폐를 위조했는지, 어떻게 인쇄를 했는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만들었는지를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장이 투표가 없는 사람이 10장이 나왔으면 가짜 아닙니까? 10장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넘어갈 게 아니라 위조화폐 10장이 나왔다는 듯이 도대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부정 아닙니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박주현 변호사는 경기도 어디입니까? 거기서는 500장이 좀 유령인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위조화폐 500장이 나타나면 그냥 넘어갑니까? 수사해야죠. 언제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서도 10표점이야. 보통 부정선거하면 A 후보와 B 후보가 당락이 바뀌는 것만 부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유럽에서는요, 한두 장의 오류만 나타나더라도 재선거를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누나가 은행에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는 여러분 퇴근할 때 은행 문 닫잖아요. 그러면 그날 들어왔는 입금, 출금 다 마치거든요. 단 10원이라도 오차가 나면요, 그 직원 퇴근을 못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은행에서는 단돈 10원이라도요, 그날 출금 입금했는데 오류가 생기면 퇴근을 못 해요.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 실수했다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객의 돈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투표 한 장이라도요, 오류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기 집단, 왜냐하면 여러분 투표 10장만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십만 장의 위조라든가 또는 잘못된 투표 중에 10장이 우연히 들킨 겁니다. 들킨 거. 실제 배후에는 수십만 장의 가짜 투표가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적했는데 이준석이 자기 말에 자기가 꼬인 거지요. 제가 이래 물었거든요. 이따 영상 나오고 싶은데요. 한번 그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이 답변해 주시면 이준석 대표님 오늘 토론 그만두고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준석 대표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이 사실이면 정계 은퇴하겠다 하셨죠. 네. 지금도 유효합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학교에 반장 선거하는데 50명 있는 반에서 60표가 얻었다면 이건 부정선거입니까? 공정선거? 당연히 부정선거죠. 그럼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다시 해야죠. 그러면은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 선거인 수가 얼마죠? 4,674명. 자, 그런데 투표 수가 몇 장입니까, 지금? 이거 4,684가 나왔어요. 여기서 10장이 남으니까 이거 어디서 딴 데 거 왔을 거 아닙니까? 금방 이 대표님 말씀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남는 10장이 어디서 왔느냐? 수신동에 보니까 10장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10장이 이쪽으로 갔구나. 과연 가능할까요? 이 투표라는 것은요, 유럽의 경우에요, 몇 표 차이로 재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뭐냐면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당에서 많은 투표 관리관이 선거 감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전 투표거든요. 이게 당일 투표거든요. 당일 투표, 사전 투표, 여러분 색깔이 다르잖아. 하나는 뭐죠? 연두색, 하나 흰색이잖아. 이걸 여러분 막 섞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들 그 선거 감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참관인들이 전부 다 생명입니까? 색약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선관위에서도 답변 불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근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근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엔지니어 분이 직접 증거를 갖다 준 거예요, 저한테. 제보 받아서 한 거예요.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자, 아무튼, 이준석이, 하여튼간에 그랬고요. 그 다음 영상 보여주실래요? 사실관계를 보여주는데도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면 어떡해요?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사전투표 갔을 때 저희 이영돈이라고 신분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제시하죠. 그럼 이영돈으로 발급하고 이영돈이 했다라고 기록되죠. 일단 기록이 돼요. 딴 데 가서 만약에 똑같은 주민번호를 가진 이영돈이 투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표 또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대표님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사전투표 똑같은 사람이 20분 하고 20분 후에 간 거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게 4번 한 사람도 있고 6번 한 저 사람도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표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데도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면 어떡해요?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누구냐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누군지를 뭐 해야 됩니까? 수사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원래 TV토론을 작년 이맘때쯤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니까 이준석이가 딱 1년 전에도 저보고 TV토론 하자고 하길래 제가 그때 거절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바로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근거를 가지고 수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몸이 좀 이상했어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어이쿠 이거 암일 수 있다라고 해요. 야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 이제 피부색도 약간 누렇게 변하고 몸무게도 갑자기 빠지고 입맛도 없고 병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암일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그때는 토론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검사를 하고 실제로 MRI 검사도 하고 CT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해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역시 의혹이 있다 치면 뭘 해야 됩니까? 토론해야 될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수사하고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토론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이번 돌아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그 인천 입국장에서 이 토론의 발단이 시작되죠. 그 입국장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이준석 보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 부정선거에 있었다 하고 일론 머스크도 부정선거에 있다 하는데 그만 야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트럼프도 음모론자냐? 이준석 보고 있나? 이러니까 이준석이 그대로 저한테 나와라. TV 토론하자 해서 이준석이 제안했고 제가 오케이
무조건 하겠다 그랬죠. 이번에 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가서 이준석 말장난하러 나간 게 아니고요. 부정선거는 토론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했어? 저는 국민들께 증거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걸로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나도 안 믿었는데, 나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라는 많은 국민들께 그야말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갖고, 그래서 저와 함께 나간 우리 이영돈 PD님과 또 박주현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우리 들고 나가서 국민들께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토론이 아니고요. 이준석은 무조건 진짜 뭐죠?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암 맞습니다. 보세요. MRI 찍어보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암 확실하네요 하는데 이준석은 그 암 아니라고. 암 진단한 사람 데리고 와보라고.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준석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하는 자들은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하는 자 누구 있습니까? 성관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안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좌빨 언론들까지, 선동하는 좌빨 언론들. 오늘도 우리 TV 토론 600만 명 봤는데 오마이뉴스는 뭐라는지 아세요? 피로감만 더했다 이래요. 오마이뉴스 너 진짜 제정신이냐? 이런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좌빨 언론들은요, 부정선거와 다 같은 공범이야, 공범. 공범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소리를 듣다 보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 선관위가 설마 부정선거를 하겠냐?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한 통속이겠냐? 그리고 좌빨 언론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니까 그렇구나. 이게 바로 전부 다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는 범죄자 집단 카르텔이에요. 이게 범죄 카르텔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준석도 그날은 이런 건 묻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투표할 때 부정선거 개입하냐? 개표할 때 하냐? 집계할 때 하냐? 선관위와 공모하냐? 이런 멍청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정선거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집단이 있어서 부정선거 개선하지 않은 사람은요, 설령 목격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왕따 되고 이상한 사람 되고 결국은 공론화를 못 시키게 만든 거예요. 공론화를 못 시켜가지고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상한 걸로 그냥 선관위에서 거짓말로 반박해버리고요. 그거 아니다. 형상 기억종이야. 배추님 그 관리 잘못했어. 부실 잘못했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올려줄래요? 무슨 십상신가 뭐 하나 있잖아.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진 자료에 웨더 카르텔이 다 나옵니다. 이 영화 이제 개봉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베이어 일화 13포. 뭐라고요? 베이어 일화 13포. 요게 바로 웨더 카르텔 영화 만든 까뿌까이가 만든 건데요. 배춧잎 투표 용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더 키워보세요. 배춧잎, 그러자 배춧잎 투표 용지. 여백 이상 투표 용지. 세 번째 일장기. 여러분 일장기였어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일장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무려 1000번이나 찍어요. 1900번 중에서 1000개 투표 용지에 일장기가 나와요. 아니, 그래서 선관위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거 도장 찍다고 막 이게 뭉그러져서 그렇대요. 이게 여러분 선관위에 사기치는 겁니다. 그걸 또 믿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이 돼요? 그래서 투표 용지에 화살표 저게 왜 들어갑니까?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십선비라고 하는 거 보세요. 십선비. 10장 연속 동일 위치에 인쇄 불량이 나타납니다. 줄이 있는 발행 지역이 각기 다른 투표용지. 황당하죠? 쌍둥이 투표용지에서 경남, 거제, 전남, 여수와 동일 위치, 동일 형상의 인쇄 불량 상태가 나타나요. 포스트잇, 투표용지가 여러분 이게 서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서 떡 떼야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그게 풀칠해진다 이지라든가 궁색하기에 이럴 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선관위, 범죄자 집단입니다. 범죄자 집단입니다. 선관위는 범죄 마피아 조직 아닙니까? 선관위는 어떤 우리가 의의를 제기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200건의 비리. 상상이 돼요? 선관위의 직원이 3000명 정도 되는데 비리가 1200건.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가족 회사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의 주인이 선관위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여러분 얼마나 무소불위에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선관위가 어떻게 친인척 채용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임용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제 제자들은 선관위에 국어공무원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윗대가리들은 자기 아들, 딸 이쁘다고 채용해주고,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청년들 보고 있으면 이걸 그냥 넘어가자고요. 120건 단위가 1200건의 인사비리, 이걸 그냥 넘어가자고요. 왜 넘어가야 되죠? 왜 넘어가야 되죠? 선관위는 이런 비리가 많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찰을 해요. 여러분 당연하죠? 감사 대상 맞나요? 안 맞나요? 감사 받아야죠.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운영하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 감찰 받아라고 감사원 만들어 놨는데 충격적이 뭔지 아세요? 지난해 2025년 3월인가 그때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전에 그 감사원에 이런 많은 문제원을 선관위에 대해서 감찰했는데 그 선관위가 기분 나쁘다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했어요. 감히 선관위를 감사원 너희들이 왜 감찰하냐? 충격적이 뭔지 아십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맞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건 잘못되었대요. 아무리 선관위가 1200건의 비리, 친인척 채용을 하든 말든, 가족 회사든 말든 감사원의 감찰, 선관위의 감찰은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심판한 8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관 판사, 선관위에도 판사,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 소송 제기하면 그 대법원의 대법관이 또 선관위원장 겸 선관위가 저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충격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거잖아요. 여러분들 국민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중앙선관위가 17개 시도 선관위원장 현황 보이십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판사, 또 판사, 선관위원장이 전부 판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건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소송 제기했는데 120대 빵이야. 왜요? 앞으로 120대 빵이 아니고 아무리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도 무조건 패소입니다. 무조건 패소입니다. 왜요? 제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고소 고발하면 피고소인이 선관위원장인데 이 선관위원장이 판사야. 결국은 소송 제기하면은 이 판사가 선관위원장하고 한 통속이야. A팀, B팀 축구대회 하는데 심판이 B팀의 선수인 거야. 이 판사 카르텔을 반드시 깨야 된다고. 반드시. 똑같은 범죄자 집단인 거야. 선관위도 범죄자 집단이고 헌법재판관들도 범죄자 집단인 거야. 이게 한마디로요. 판사, 선관위원, 헌법재판관 이 세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범죄자 카르텔이야, 범죄자 카르텔. 그래놓고 이준석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부정성 음모론이 하는 자들이 입에서 씹어리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소송 제기해서 너희들 봐. 다 패소했지 않냐? 120대 빵이지 않냐? 그 지랄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그날 이야기했죠? 소송 제기하면 판사가 이런 부정성 의혹을 들고 나가면 증거 채택을 해줘야 될 건데 증거 채택을 안 해요. 아예. 이해됩니까?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자유한길단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와서 맞서 싸울 겁니다. 선관위 없애야 됩니다.
범죄자 집단 선관이 없어져야 된다고. 완전 범죄 마피아 조직이고 그 주변에 선관이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 3,000명 되는 중에서 제 제자들은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그 윗대가리들과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요. 또 이런 사람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작년에 매불쇼에서 전환길 우리나라 수개표 하는 거 모르냐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매불쇼 그 조회수가 300만 건이나 됐어요. 전환길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볼까요? 대한민국 수개표 합니까? 300명 들어가 있는 강당에 개표하고 있는데 그 개표하는데 300명이 보는데 누가 부정선거 저지르나 이러더라고요. 그게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도둑놈이 다 보는 데서 도둑질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수많은 지하철에 다 보는 데서 뻔히 소매치하고 뻔히 보는 데서 도둑질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수작업으로 수개표할 때 투표 분류기를 가용합니다. 투표 분류기가 전자개표기입니다.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그런 걸 하지 말면은 수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자개표기가 있어요. 투표 분류기, 전자개표가 있으니까 믿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투표 조작하는 게 영상에 나타나잖아요.